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구석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메타의 분기 보고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아마존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페이스북, 메타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메타에 대해서는 잘 알질 못하니까 차라리 보고서를 같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창립자이자 CEO는 Our Community, 메타에는 페이스북 말고도 인스타그램 등 다른 앱들이 많으니까요. 우리의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앱들에서 활동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에 흡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제 막 일일 활성 이용자 기준 20억 명을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AI 디스커버리 엔진과 릴스 덕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운영에 있어서의 테마는 효율성의 해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stronger, 더 강하고 more nimble, 더 민첩하고 날렵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제 숫자들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들만 좀 골라보면요. revenue, 매출, 그리고 cost and expenses, 비용,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으로 인한 수익일 되겠고요. 영업이익이겠죠. operating margin, 영업 마진율, 그리고 net income, 순이익, 그리고 EPS는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change에 보면 괄호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했거나 손실일 때 괄호가 들어가겠죠. 2022년 4분기 매출은 321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거고요. 비용은 257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겁니다. net income 순이익은요 46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감소했고요. 그렇다 보니 EPS도 당연히 줄었겠죠. 2021년 4분기에 3달러 67센트였던 EPS가 2022년 4분기에는 1달러 76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1년치도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옆에 4분기 거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Family Daily Active People 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Famil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랑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 활성 이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패밀리 앱에 29억 6천만 명의 사용자가 일일 활성 이용자가 있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것, 월간으로는 37억 4천만 명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페이스북만 떼놓고 보면요. 아까도 봤듯이 2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거고요. 이제 월간으로 보면 29억 6천만 명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nimble 이어서 또 다른 오늘의 표현이 바로 ad impressions가 아닌가 싶은데요. 광고 노출수입니다. price per ad는 광고당 가격이겠죠. 보시면요. 패밀리 앱에서 광고 노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어요. 하지만 평균 광고당 가격이 22%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또 2022년 통으로 봐도요. 광고 노출수가 18% 증가를 했지만 역시나 광고당 평균 가격은 16% 감소를 했어요. 광고 노출이 늘어났지만 광고당 가격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노출이 증가한 것이 메타의 광고 이익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출도 보면요. 아까 봤듯이 2022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 그리고 2022년 통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했는데 많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환율이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좀 손실을 본 건데 만약에 이 환율이 2021년과 동일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각각 매출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 그리고 1년 통으로는 4%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소는 진짜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외부 환경, 그 달러의 가치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이유가 조금 나오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좀 일회성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헤드카운트는 직원 수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 말 기준으로 86,482명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거라고 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직원을 많이 늘린 바 있죠. 그런데 일단 2022년 11월에 이제 11,000명가량을 해고한다고 밝혔고요. 이 11,000명 해고는 올해 1분기까지는 모두 다 해고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메타는 추가 인력 감축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의 아웃룩 향후 전망 코멘터리가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260억에서 285억 달러 사이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환율 문제를 좀 겪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2% 정도 좀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통으로 보자면 비용은 올해 총 비용, 드는 비용은 890억에서 95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940억에서 1000억 달러까지 이제 비용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감소했다는 거죠. 왜냐면 페이롤이 이제 임금인데 인력 감축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임금이 상쇄가 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거의 다예요. 그거 말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또 발표할 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첫 장이 두둥 Advertising Revenue 역시 메타 하면 광고 매출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첫 장에 넣었더라고요. 보시면 4분기가 대체로 강세이기는 합니다.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광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1년 통으로 봐서는 4분기에 광고 매출이 가장 좋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봐서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역시나 가장 많은 광고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었고요. 이게 광고 매출이었다면 이 부분은 그냥 총 매출이고요. 이거를 이제 숫자 표로 정리해 놓은 차트인데 총 매출 321억 6,500만 달러 중에서 광고 매출이 312억 5,400만 달러죠.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메타는 광고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없으면 메타는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할지 다시 한번 또 머리를 굴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라고 사명을 바꾼 게 바로 이 메타버스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얼리티 랩스인데 여기에 매출이 727억 달러로 지난 한 해 동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4분기에요. 그렇다 보니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밑에 보세요. 제가 괄호는 손실,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보시면 이 리얼리티 랩스의 영업 손실이 42억 7,900만 달러입니다. 완전 적자죠. 완전 적자. 메타가 효율성의 해로 올해를 정의를 했는데 이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올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은 20%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의 다른 슬라이드들은 아까 봤던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의 부분을 그냥 그래프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봐야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랑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같이 봐봤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메타가 앞으로 어떻게 이 광고 시장의 경쟁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잡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인 만큼 만약에 메타가 자신감이 좀 있었다면 요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방향을 좀 나타내 줄 법한데 어 불확실하니까 "이런 내용은 조금 없고 효율성의 해. 우리가 비용을 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서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효율성의 해를 밀고 나가면서 비용을 줄이고 순이익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비용을 줄이는 데는 쪼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광고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꼭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한다면 메타의 방향성도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가 인력 감축을 예고한 만큼 비용을 어디까지 계속해서 줄여 나갈 수 있을지 그거부터 한번 지켜보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보고서를 들여다본 게 큰 소득이 없이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몇 가지 표현을 알려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표현, nimble, 민첩한 날렵한, 그리고 ad impression, 광고 노출수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괄호는 손실 또는 마이너스라는 의미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이제 다음번에 다른 보고서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